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가 가득한 건강 아이콘 36.5. 오늘 하루 홍설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할 신근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건강 아이콘이 매주 금요일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더욱 알차고 건강한 정보 가득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 아이콘에서는요, 척추 질환과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척추 질환 진료 인원이 지난 2007년에 약 895만 명에서 지난 2014년에는 1260만 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척추 질환 치료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척추 질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 아이콘에서는요, 다양한 척추 질환 중에서도 나이와 관련이 깊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정보 오늘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파파가 전해주는 건강 정보 듣고 시작할게요. 최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2회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수홍 교수 연구팀은 인슐린 펌프를 이용해 당뇨병 환자를 치료한 결과 당화혈 색소가 잘 조절됐음을 관찰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치료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았던 환자군은 인슐린 펌프 치료에 의해 혈당이 잘 조절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정상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병의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인슐린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을 각각 정상화시킴을 알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임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네, 허리가 아프면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50세 이상 연령의 척추관 협착증 환자 수가 허리 디스크보다 무려 11만 명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0이 넘으셨고 또 허리가 아프시다면요, 오늘 시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은 전화와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18-6575, 02-318-6575번. 문자는 샵 3772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실 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연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대체로 나 디스크인가? 뭐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척추 질환이 디스크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알고 계시는 디스크 외에도 또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이제 염좌가 있고요. 디스크 자체가 이제 찢어지는 디스크 내장증.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이증, 뭐 척추 골절 등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들 아주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디스크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면 어떤 원인으로 척추 이제 가운데에 지나가는 척추 중앙의 척추관 또는 이제 이런 신경이 빠져나가는 추간공에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다리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 중앙의 척추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그곳을 지나가는 신경을 누른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척추가 약해져서 이제 시작되는 병들이고요. 이제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수액과 섬유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이런 디스크가 척추에 부착되어 있는 부위가 떨어지면 이제 가시 같은 골극이 형성되고요. 동시에 척추관을 구성하는 이제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 같은 구조물에서 변성이 오면서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 두꺼워지는 게 이제 척추관 바깥쪽으로 두꺼워지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척추관 내부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척추관을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돼서 이런
신경 혈류 장애를 일으켜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이 나이와도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원장님,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요. 이제 2012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발병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 네. 보시면 40대 이하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5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50대 이후에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특이한 점은 남성보다 이제 여성에서 더 발병 연령 인원이 2배나 많다는 점입니다. 네, 50대부터 정말 급격하게 발병률이 높아지네요. 그런데 척추 질환이라는 게 허리가 아픈 건 물론이고 또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당기고 네. 저리고 그렇잖아요. 네. 그 대부분 허리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보면 증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헷갈리기 쉬울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척추관 협착증만의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저희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또 뭐 골반이 아파요.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골반이 쏟아지거나 빠질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발바닥이 저려서 뭔가 자갈을 밟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다. 뭐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증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시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방광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질환에서도 가능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실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지금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나 디스크인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반대로 허리 디스크인데 추간판 협착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앞에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협착증 두 개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 이제 디스크라고 하죠. 실제로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되는데요. 증상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20대부터 80대, 뭐 심지어는 10대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통증이 생겼을 때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통증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허리를 좀 더 구부리면 더 증상이 많이 악화되고 네.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뒤로 젖히면 오히려 더 악화되신다는 게 좀 다른 점이 되겠고요. 네. 경과도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저절로 증상이 호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미 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흡수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통증이 오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게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런데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요, 워낙에 질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가 진단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텐데요. 검사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일단은 흔히들 많이 다 알고 계시는 엑스레이, 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에서 좀 더 발전돼서 우리 몸의 단면을 볼 수 있는 CT와 MRI, 그리고 또 MRI에서도 이제 신경만 특수하게 볼 수 있는 MR 척수 조영술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흔히들 아프시면 많이 검사해 보시죠. 엑스레이 찍었는데 별 이상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척추 뼈의 겉모양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내부는 엑스레이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대신에 허리가 휘어 있다든지 뭐 골반이 비틀려 있다든지 아니면 앞뒤로 어긋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엑스레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CT는 이제 내부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척추 내부에 이제 석회화가 돼 있다든지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가스가 찼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MRI보다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척추뼈와 신경, 디스크, 근육, 인대는 MRI에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RI에서 신경만 딱 보는 게 MR 척수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고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알기 위해서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CT나 MRI를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병은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쉬지 않고 얼마나 걸으실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선 뭐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다. 굉장히 양호하신 편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30분 이상 걸으면 통증은 있지만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외에 신경 주사 치료나 이제 시술을 같이 병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분에서 이제 30분 정도 걸으면 너무 아파서 쉬었다 가셔야 한다. 이런 경우는 단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로는 좋아지시기 어렵기 때문에 신경 주사 치료나 시술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셔서 10분도 못 걷는다. 이런 경우는 네, 수술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약물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이제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약 먹으면 그때만 안 아픈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이제 소염 진통제의 이제 소염이라는 의미가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통은 이제 통증을 없애주는 거고요. 물론 소염 진통제가 이제 통증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점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근육이 굉장히 이제 경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굳어버린 근육을 풀 수 있는 근육 이완제를 같이 또 처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이 이제 과도하게 흥분되면서 비정상적인 신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를 같이 투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순환에 장애가 오는 병이기 때문에 신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리마프로스트라는 성분의 약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물로만 치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주사 치료라는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치료고요. 일단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경우는 이제 CT를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가느다란 바늘을 넣고 저희가 신경에 유착이 돼 있는 부분에 직접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약물을 통해서 신경이 부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의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고요. 보통은 2주 정도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외래에서 시행하고 바로 집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신경주사 치료 알아봤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주사 치료가 있다고요? 네, 이제 또 프롤로 치료라는 신경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흔히들 네. 이제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포도당 용액을 주입하여서 우리 몸에 약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는 소염 진통제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염증을 일으키냐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라는 게 모두 다 해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처음에 생기게 되고 그 염증 반응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손상되어 있는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또다시 그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회복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조직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게 프롤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사 후에 오히려 조금 통증이 있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그 회복 가능을 도모하기 때문에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하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와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318-6575, 02318-6575번. 문자는 샵 3772 누르시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상담도 많이 왔는데요. 문자 상담 이어서 보겠습니다. 8213님. 네, 1년 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았었는데 최근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보다 펼 때 많이 아프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걸을 때도 엉덩이가 저려요. 추간판 탈출증 증세도 이럴 수 있는지, 척추관 협착증까지 온 건지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허리를 펼 때 많이 아프고 또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걸을 때도 엉덩이 부분이 저리고요. 허리를 펼 때 아픈 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 증세와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이분 말씀대로 이 척추관 협착증까지 온 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 증세로도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네,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또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심할 때는 어떤 자세에든지 다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이 이미 있으셨다는 거는 약해져 있던 허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허리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같이 동반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간단하게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누워서 발을 들었을 때 혹시 통증이 더 심해지면 추간판 탈출증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누워서 다리를 든다고 통증이 심해지는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자가진단법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법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척추 질환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에는 비수술 치료법인 시술도 참 많아졌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쓰이는 대표적인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술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과 다르게 절개와 절단 없이 하는 최소한의 의료 항의가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신경 성형술, 또 신경 박리술, 풍선 확장술, 고주파 수액 감압술, 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여러 가지 시술이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꼬리뼈나 이제 목뼈의 신경관을 통해서 척수와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경막 외곽으로 캐테터라고 부르는 이제 미세한 관을 삽입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고농도의 식염수나 유착 방지제를 주입하여서 척추 신경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주변의 유착을 박리하여 자연 치료를 유도하는 것으로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신경 성형술에 대한 답변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신경 성형술 말고도 또 다양한 시술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경 박리술, 풍선 확장술 이렇게 이름들이 좀 다 비슷해서 좀 헷갈립니다. 네,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식의 치료법인지는 감이 잘 안 와요. 네. 신경 박리술은 무엇이고 또 풍선 확장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경 성형술에서 좀 더 발전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경 성형술보다 더 굵은 미세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신경 성형술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가는 관이기 때문에 유착이 심하게 돼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병소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좀 더 이제 굵은 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하면서
병변부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은 또 이제 신경 박리술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좁아져 있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이제 풍선처럼 부풀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교를 이용해서 척추에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시술 치료법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할머니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네,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며칠 전에 병원을 다녀오셨대요. 네, 혼자 다녀오셨는데 이제 그쪽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쪽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라고 했다는데 그냥 집으로 오셨거든요. 네. 시술은 뭐 수술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제 연세가 올해 80이 넘으셔서 좀 걱정이 돼서 네. 다른 질병은 없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큰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전문병원에서 그냥 받아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려고요. 네, 그 할머니 연세가 80세가 넘으셔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답해 주시죠. 네. 일단 80세 넘어서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당일날 퇴원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은 없으신가요? 네, 일단 할머니랑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02-318-6575, 02-318-6575번이고요. 문자는요. 샵 3772 누르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 다닐 때 좀 통증이 좀 심하신데, 네. 그럴 때 좀 걷기 운동 같은 거 해도 되나요? 아, 네. 걸어 다닐 때 통증이 심하시다고요? 네. 네. 걷기 운동이 좀 낫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통증이 심하신 상태면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고 부어 있는 상태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잘 쉬시면서 안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신 부분이시고요. 네. 일단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셔서 통증이 호전이 되시고 나면 그 후에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걷기보다는 좀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게 낫다는 답변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그냥 계속 병원 진료 전까지는 네. 최대한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아프셔서 오시면은 운동으로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경이 많이 부어 있고 염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신경의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프실 때는 아무 운동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일상생활은 하셔야 되겠지만 통증이 좋아지시고 난 다음에 재활과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지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또 다른 궁금증은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의 전화 참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다리까지 저리다고 하셔서 이게 혹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던데 척추관 협착증은 그냥 증상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나 싶어서요.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시고요. 네. 이제 뭐 증상 완화라는 게 일단 통증이 좋아지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허리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허리를 강화하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지금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이 맞는지 아니면 또 디스크 탈출증은 아닌지 먼저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서 증상이 좋아지시고 나면 강화 운동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풍선 확장술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그다음 또 다른 시술이 있습니까? 네, 또 이제 워낙 이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척추 디스크 탈출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 중에 이제 61세 여자분이셨고요. 저희 자료 좀 보여주실까요? 네. 61세 여자분이셨고 이제 오래 걸으면 양쪽 엉덩이랑 다리 뒤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는 분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4번, 5번 요추에 추간판 탈출증도 있었고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 있었던 분이시고요. 여기 이제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에 이제 앞쪽에 있는 게 그 디스크 탈출된 부분이고 뒤쪽으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좁아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 단면에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도 신경 박리술 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이 나이랑 연관이 깊은 질환이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절개하고 수술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젊은 분들보다는 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시술은 절개가 없으니까 또 회복도 빠르고 또 후유증도 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노약자분들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환자분들의 시술 결과 사례가 있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72세 여자분 증례가 있습니다. 분도 양쪽 허리와 엉치에 통증이 있고 허벅지에 통증이 있고 또 20분 정도 걸으면 저려서 감각을 모르겠다. 엉치가 빠지는 것 같다. 주저앉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셨었고요. 이제 MRI 검사에서 이렇게 저희가 또 화살표로 보여드린 부분에서 신경들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1번, 2번 사이에 디스크와 협착증, 또 2번, 3번 사이에도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고 척추가 이제 앞으로 밀려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도 같이 동반이 돼 있었던 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신경 박리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제일 왼쪽 사진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선이 이제 카테터라고 불리는 미세한 관을 넣어서 시술하는 사진이고요. 네. 중간에 이제 유착되어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원하는 병소로 위치를 시키고 이제 시술을 진행했고요. 시술 후에 처음에는 막혀서 올라가지 않았던 이제 조영제가 신경 길이 뚫리고 나니까 위에까지 잘 퍼지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 풍선 박리술에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또 여자분 79세셨고요. 지금 다 소개해드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자분들에게 많기 때문에 네. 네, 증례가 다 여자분들만 있네요. 네, 오래 걸으면 허리가 내려앉는 것 같다. 또 다리가 쥐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돌아간다. 또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었고요. 네, 검사했던 사진상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이제 척추 사이에 구멍이라고 해서 추간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경이 빠져나가는 길인데 위쪽에 다른 신경들은 신경이 있고 주위에 공간이 넓게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데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제 신경이 압박받는 증상이 드셨었고요. 네. 분도 이제 시술 전에 여기 풍선 카테터를 넣어서 확인했을 때 병변 부위 위로는 약물이 잘 퍼지지 않는 사진이고요. 중간에 말 그대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네, 시술을 진행을 했고 시술 후에는 또 시술 전에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잘 뚫려서 조영제가 잘 퍼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시술 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셔서 좀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신경 박리술과 풍선 박리술의 시술 효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제 치료법들인데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리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름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술은 앞서 설명을 들은 다른 시술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이제 고주파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탈출된 수액을 응고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아까도 이제 디스크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협착증에서만 쓰기에는 조금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이제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이 동반됐을 경우에 또 시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기본적으로는 다 신경 성형술에서 다 발전된 시술입니다. 근데 더 굵은 관을 이용하게 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다는 점이고요. 네. 또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더 심한 유착과 협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사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사진에서 훨씬 더 선명한데 이게 저장은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유착되어 있는 부분에 마치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들러붙어서 신경을 잡아당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유착을 제거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탈출된 디스크도 감압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허리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바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참 적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방치를 하게 되고요. 또 결국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치료치기가 늦어지다 보면은 결국 시술로는 해결이 안 되고 수술만이 방법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요즘 대부분의 허리 질환이 비수술 치료법으로 해결이 된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조기에 치료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치료 시기를 늦춰서 다리나 팔에 생기는 이제 마비 증상이 심해지셨던 경우, 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신데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너무 비수술적 치료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뉘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이제 최소 침습 신경 감압 수술이 있고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신경관이 좁아진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상 조직들은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두꺼워진 뼈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남아있는 조직들은 뼈들은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연성 고정 수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척추의 이제 극도육이라고 하는 뒷부분에 이제 철사 같은 걸로 이제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면 더 이제 효과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예전에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성 고정 수술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는 또 보고가 있어서 요새는 좀 잘 시행하지 않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최소로 이제 척추뼈만 제거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척추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앞뒤로 흔들리거나 척추가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척추를 고정해주는 척추 유압 수술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 아픈 거를 이제 방치했다가 병을 키워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좀 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해서 척수 손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다리의 마비라든지 건 반사가 항진된다든지 이제 바빈스키 증후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감각신경의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나 운동 감각 또는 위치 진동 감각, 그다음에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장애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배뇨의 장애도 오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18-6575, 02-318-6575번이고요. 문자는요. 샵 3772, 샵 3772 누르시고 질문 남겨드리면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상담 하나 더 보겠습니다. 6138님인데요. 어머니가 왼쪽 디스크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왼쪽 허리부터 발목 끝까지 당기고 통증이 너무 심하시대요.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는데 어머니는 수술 무섭다고 자꾸 피하시고 물리치료만 받고 계신데 시술로 통증만 줄이고 계속 관리하는 식으로는 안 될까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어머님이 지금 무서우셔서 계속 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수술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 문자 주신 어머니 말고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 주신 분 말처럼 시술로 통증을 줄이면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으면 사실 굉장히 증상이 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신 적이 없다면 비수술 치료를 하시고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랬는데도 만약에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그 다음에 고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문자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허리가 계속 아프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상담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9355님인데요. 70세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신데 갑자기 며칠 전에 오래 걷고 나서부터 허리 아래쪽부터 골반 있는 부분이 신경을 건드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세요. 이미 한 차례 풍선 확장술을 했었는데 혹시 재발한 건지 걱정입니다. 재수술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미 허리 때문에 풍선 확장술을 하신 분인데 또다시 이제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네요. 원장님, 이런 경우에 네. 이 시술도 재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문자 상담이라서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술 받으신 다음에 얼마나 기간이 지나서 증상이 다시 생기셨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받으신 지 오래됐는데 다시 갑자기 증상이 생기신 거라면 사실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거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치료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다시 증상이 재발되셨다면 그럴 때는 똑같은 치료보다는 좀 더 윗단계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술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청자 상담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허리가 좀 아픈데, 네. 갑자기 왼쪽 다리 종아리하고 왼쪽 다리 허벅지 가끔 찡겨요. 가끔 며칠 한 번씩. 네, 며칠에 한 번씩 왼쪽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네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리 아프신 게 어떨 때 더 심해지시나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다리가 어떨 때 더 아프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걸을 때 네. 왼쪽 허벅다리가 아픕니다. 아, 걸으실 때요? 네. 실례지만 오늘 그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69살입니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셨나요? 아니, 한 1년 정도 돼요. 한 1년 정도 되셨고요. 네네.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 가장 의심이 됩니다. 쉬지 않고 걸으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일단 그럼 1시간 정도 걸으실 수 있으시면 증상이 아주 심한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증상이 호전이 없으시면 뭐 신경 주사 치료나 시술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병원을 가고 싶은데요. 네. 안내 받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텔레 보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진단 받고 싶은데 병원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네, 뭐 언제든지. 네. 네, 그 병원 안내에 대한 내용은요, 저희가 일단 방송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장님, 보통 척추 질환 하면요, 재발이 잘 된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사실 허리 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거 반, 환자분들이 관리하시는 거 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하는 거 못지않게 관리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시고요. 저희가 자료 좀 주실까요? 네, 우리 흔히들 이제 눈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흔히들 관리를 잘 하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도 바르시고, 자외선이 세다고 하면 이제 선크림도 바르시고, 또 마사지도 받으시고, 뭐 검버섯이 생겼다, 뭐 기미가 생겼다, 이런 레이저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잘 관리를 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척추는 굉장히 소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심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됩니다. 올바른 자세와 척추의 좋은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요. 척추 질환은 정말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질환 예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치료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좋은 자세를 피한다. 안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는 방바닥에 앉아있는 자세, 그다음에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을 가장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방바닥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바닥에 앉으시는 것보다는 소파나 의자에 앉는 게 더 필요하시고요. 네.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거는 또 사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굳이 부득이하게 하셔야 된다면 우리 목욕탕 의자 같은 낮은 의자라도 받치고 중간중간에 너무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지 않고 중간에 일어나서 한 번씩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앉는 자세에서는 이제 허리부터 등까지 쭉 곧게 편 자세로, 그리고 턱을 몸으로 살짝 당겨서 목은 살짝만 앞으로 숙인 자세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몸에 옷을 맞춰야 되는데 맞지 않는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셈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니터 높이가 되겠는데요. 흔히들 네. 별로 신경을 안 쓰실 때는 모니터가 눈의 위치보다 낮기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는 자세가, 허리도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의 위치와 모니터 위치를 시선 높이에 맞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하신 부분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잘 때는 또 어떻게 자야 되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사실 이제 주무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누워서 주무셨다고 하시더라도 뭐 저도 모르게 뭐 옆으로도 돌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자세를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누워서 자는 자세가 가장 척추의 부담이 덜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또 뭐 침대에서 자는 게 좋냐 아니면 방바닥에서 자는 게 좋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두 가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방바닥에서 주무시더라도 이제 두꺼운 요를 깔면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되실 수 있고요. 단 이제 침대도 너무 부드러운 침대나 뭐 돌침대 같은 너무 딱딱한 침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네. 여러 가지 또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지도 문의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음식들이 좋더라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어떤 음식이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지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된 거는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신 부분이십니다. 뭐 탄산음료나 또 짠 음식, 고열량 음식 같은 거는 또 비만의 원인이 되고 뼈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스트레칭은 어떤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까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좀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주는 스트레칭이 좀 도움되실 수 있는데요. 너무 또 과도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증상이 앞으로 구부리면 악화되는지 뒤로 젖히면 악화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착증에 좋은 스트레칭을 한다고 너무 앞으로 구부리시게 되면 오히려 디스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의 스트레칭이 중요하신 부분이시고요. 실제로는 이제 스트레칭은 실제로 운동을 하시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보다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은 미루면 미룰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시면 반드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많은 정보 주신 통증의학 전문의 유연규 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척추관 협착증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건강 아이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